내일을 본 산에,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고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내 하나가 살았다. 이름은 도윤. 도윤은 늘 말했다. 사람은 오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밭은 흉년이 들었고 아버지는 병들었으며 동생은 배고픔에 울었다. 어느 날 도윤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때 안개 사이로 허름한 초가 한 채가 보였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왔다. 노인은 도윤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는 내일을 알고 싶으냐? 도윤은 피식 웃었다. 내일이야 오면 아는 것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일을 아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산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은 작은 동전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을 쥐고 잠들면 단 하루 내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본 것을 잊지 못하리라. 도윤은 반신반의하며 동전을 쥐고 잠들었다. 그날 밤 그는 보았다. 내일의 자신을. 아버지의 장례식. 굶주림에 쓰러진 동생. 남의 집 머슴이 되어 허리를 굽힌 자신의 모습. 그리고 비 오는 들판에서 홀로 무너져 오는 자신의 모습. 도윤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다. 저게 내일이라고? 동전은 이미 가루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달라졌다. 그는 밭을 팔아 곡식을 사지 않았다. 대신 씨앗을 샀다. 남들이 비웃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씨앗을 산다고? 도윤은 묵묵히 밭을 갈았다. 밤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왔다. 낮에는 병든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리고 동생에게 그를 가르쳤다. 형, 왜 이렇게까지 해? 도윤은 대답했다. 내일을 봤다. 한 해가 지나자 씨앗은 싹을 틔웠고 그 밭은 고을에서 가장 풍성한 밭이 되었다. 굶주림은 사라졌고 동생은 서당에서 으뜸이 되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찌 그런 선택을 했는가?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오늘을 바꿨을 뿐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시험하려는 듯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도윤, 내가 먼저 살아남는 법을 알지 않느냐? 도윤은 곡식 창고를 열었다. 내일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함께 사는 것이요. 그는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면 너는? 도윤은 말했다. 나는 이미 한 번 굶어 보았소. 내일 속에서. 그 해, 겨울. 마을은 하나로 뭉쳤다. 그리고 이듬해 봄. 도윤의 밭은 더욱 넓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내일을 본 사내라 불렀다. 그러나 도윤은 마지막까지 그 동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내일을 알고 싶다면 오늘을 가장 두렵게 상상해 보시오. 그러면 오늘이 달라질 것이요. 세월이 흘러 도윤이 늙어 숨을 거둘 때 동생은 물었다. 형님, 정말 내일을 보셨습니까? 도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나는 단지 오늘을 잃는 내일을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그가 신통력을 가졌다고 전했지만 사실은 단 하나였다.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 그리고 오늘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진다. 그것이 내일을 본 사내의 진짜 비밀이었다. 도윤이 눈을 감은 날, 마을에는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다. 사람들은 그의 장례를 크게 치르려 했으나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형님은 화려함을 원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가 갈던 밭 한가운데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새겨졌다. 오늘을 바꾼 사람.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다. 도윤의 동생 서진은 형의 밭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는 형과 달랐다. 총명했고 글을 잘 읽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빠르게 깨닫는 아이였다. 어느 날 서진은 형의 낡은 괴짝을 정리하다 천에 쌓인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을 본다는 것은 두려움을 미리 사는 일이다. 그러나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을 고치는 자만이 운명을 바꾼다. 서진은 한참을 그 글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 도적대가 들이닥친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었다. 도윤이 살아있었다면 어찌했을까? 서진은 가만히 생각했다. 만약 도적이 온다면 곡식은 빼앗기고 집은 불타고 아이들은 울 것이다. 그는 내일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도망치지 맙시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우리가 먼저 준비합시다. 서진은 곡식을 세 집으로 나누어 숨겼다. 장정들에게는 교대로 망을 보게 했다. 아이들과 노인들은 산 뒤 동굴로 옮겼다. 그리고 도적이 들이닥친 밤, 마을은 텅 빈 것처럼 보였다. 도적들은 창고를 털었지만 이미 절반은 비어 있었다. 장정들은 횃불을 들고 사방에서 나타났다. 도적들은 생각보다 강한 저항에 결국 물러났다. 피는 거의 흐르지 않았다.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도 내일을 먼저 생각한 덕이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형보다 더하구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형이 두려워했던 내일을 상상했을 뿐입니다. 세월은 또 흘렀다. 서진은 고을의 훈장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늘 같은 말을 가르쳤다. 공부는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을 바르게 쓰기 위한 것이다. 한 아이가 물었다. 훈장님, 내일이 정말 정해져 있나요?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었다. 도윤이 처음 씨앗을 뿌렸던 밭이 푸르게 일렁이고 있었다. 내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오늘을 미루는 자에게 내일은 늘 갖게 온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그 마을은 흉년도, 전쟁도 유난히 피해가는 고을로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 많은 땅이라 불렀다. 그러나 실은 달랐다. 그곳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미래를 탓하지 않았다. 오늘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도윤이 남긴 말 한 줄이 세대를 건너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겨울밤, 서진도 형처럼 병상에 누웠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훈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서진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람은 늘 묻는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고. 잠시 침묵.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는 형이 묻힌 밭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 그러나 오늘을 바꾸는 자만이 진짜 내일을 만든다. 그 말을 끝으로 그 역시 눈을 감았다. 이 이야기는 신통한 동전 이야기로 전해지지만 사실 그 동전은 우리 모두의 손 안에 있다. 두려움, 상상, 결단, 내일을 미리 그려보는 용기. 오늘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칠 것인가? 야담은 이렇게 끝난다. 내일은 오지 않는다.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된다. 그리고 묻는다. 지금 당신은 어떤 내일을 보고 있는가? 그로부터 또 한 세대가 흘렀다. 도윤의 밭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시아터라 불렀다. 아이들이 넘어지고, 젊은이들이 약속을 나누고, 노인들이 해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는 곳. 하지만 세상은 늘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큰 장터가 들어서고, 외지 상인들이 몰려오며, 고을은 점점 번성했다. 돈이 돌고, 집이 커지고, 욕심도 함께 자랐다. 어느 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해진 상인 하나가 시아터를 사들이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큰 창고를 짓겠다. 곡식을 더 많이 저장하면 고을은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맞는 말이긴 하지. 예전과는 세상이 다르자는가. 그때 도윤의 증손녀인 어린 소녀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이름은 연우. 그 아이는 아직 13살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그 밭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연우는 밭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창고를 지으면 올해는 더 벌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년엔요? 상인이 웃었다. 아이야,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일을 잃으면 오늘의 돈도 사라져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무슨 말이냐? 연우는 손에 흙을 쥐었다. 이 밭은 곡식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키운 곳이에요. 그 말에 노인 하나가 눈을 감았다. 그는 서진에게 글을 배웠던 제자였다. 그래 여긴 도윤이 처음 씨앗을 뿌린 자리였지. 연우는 말을 이었다. 우리 마을이 살아남은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내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상인은 코웃음을 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지고 있었다. 창고는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다시 만들 수 없다. 그날 밤, 마을 회의가 열렸다. 오랜 토론 끝에 시아터는 그대로 두기로 결정되었다. 대신 사람들은 함께 새로운 밭을 개간했다. 더 넓고 더 체계적으로. 창고도 지었다. 하지만 시아터는 지켰다. 그 선택은 몇 해 뒤 빛을 발했다. 큰 홍수가 났다. 장터는 물에 잠겼고 상인의 창고는 절반이 무너졌다. 그러나 시아터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피했고 남은 곡식이 나누어졌다. 홍수는 지나갔고 마을은 다시 일어섰다.
장인은 무너진 창고 앞에서 조용히 연우를 찾았다. 내 말이 옳았다. 연우는 웃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우린 그냥 오늘을 지킨 것뿐이에요. 세월은 더 흘렀다. 시아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아이들은 묻는다. 정말 동전이 있었나요? 어른들은 웃으며 답한다. 있었지. 어디에요? 어른들은 아이의 가슴을 가리킨다. 여기.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게으름을 핑계 삼지 않고, 남 탓으로 미루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내일을 비추는 동전이라고. 어느 해, 연우도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아터에 서서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다.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다. 상상한 내일이 두렵다면 오늘을 바꾸어라. 바람이 밭을 스쳤다. 푸른 이삭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상상한 내일이 기쁘다면 오늘을 더 단단히 붙들어라. 해가 저물고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다. 연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증조 할아버지, 우린 아직도 오늘을 바꾸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아터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대가 바뀌고 집이 높아지고 세상이 변해도 그 마을에는 이 한 문장이 흐른다.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 그리고 오늘을 바꾸는 자만이 내일을 만든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말처럼 들렸다. 당장 눈앞에 밥 한 숟가락이 급한 사람들에게 내일이란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윤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말은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밭을 갈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한 번 더 흙을 고르고 장터 상인이 이익을 남기기 전 품질을 먼저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다투다 멈추며 이게 내일에 어떤 모양으로 남을까를 묻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작았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몇 해 뒤 고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노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다. 이번엔 어쩔 수 없다. 이건 운명이다. 그때 마을 어른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운명이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억해냈다. 도윤이 흉년을 대비해 물기를 정리하자고 했던 날. 몇몇이 귀찮다며 미뤘던 일을. 그날 밤 젊은이들이 삽을 들었다. 어른들이 등불을 들고 뒤따랐다. 묵은 물기를 다시 파고 막힌 둑을 터서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다. 산 위에 돌을 쌓아 비가 오면 흘러내릴 길을 준비했다. 비는 곧바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보름 뒤 짧고 굵은 장대비가 내렸다. 다른 고을은 물을 가두지 못해 그저 흘려보냈지만 이 마을은 달랐다. 저수지는 채워졌고 노는 다시 숨을 쉬었다. 그해 이 마을만은 굶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다. 내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임을. 세월은 흘러 마을은 점점 커졌다. 장터가 서고 학문을 배우는 아이들이 늘었다. 외지에서 온 이들도 정착했다. 그러나 풍요는 또 다른 시험을 가져왔다. 부유해진 몇몇이 말했다.
이제는 각자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굳이 함께할 필요가 있나? 그 말은 서서히 마을을 갈라놓았다. 이웃의 굴뚝 연기를 보며 서로의 사정을 짐작하던 시절은 흐릿해졌다. 그때 도윤의 오래된 집이 허물어질 위기에 놓였다. 비바람에 지붕이 무너지고 기둥이 기울었다. 사람들은 망설였다. 굳이 저 집을 고쳐야 하나? 이젠 의미도 없지 않은가? 그날 밤, 마을 아이들이 모였다. 서당에서 배운 이야기를 기억하던 아이들이 낡은 집 앞에 서서 말했다. 여긴 씨앗이 시작된 곳이에요. 아이들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작은 손으로 기와를 옮기고 흙을 다졌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하나둘 나왔다. 망치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집은 다시 서 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았다. 건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을의 기준을 지켰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해 뒤, 큰 전쟁의 소문이 들려왔다.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굶주린 이들이 길을 따라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우리가 다 나누면 우리도 굶게 되지 않겠는가? 그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내일을 저 사람들은 이미 살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창고 문이 열렸다. 곡식이 나누어졌고 빈집이 내어졌다. 우물가에 큰 솥이 걸렸다. 몇 달은 힘겨웠다. 하지만 전쟁이 지나간 뒤 그 피난민들 중 많은 이가 이 마을에 남았다.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고을의 지식을 알고 있었다. 마을은 더 단단해졌다. 그날 사람들은 또 한 번 깨달았다.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는 말은 결국 나 하나의 생존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살 내일을 그리는 일이라는 것을. 도윤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되던 해, 마을 한가운데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화려하지 않았다. 단 한 줄. 오늘을 고친 사람들이 내일을 지켰다. 아이들이 그 글을 읽고 물었다. 정말 내일을 본 사람이 있었나요? 어른들은 웃었다. 아니. 하지만 내일을 상상한 사람은 있었다. 바람이 들판을 스쳤다. 푸른 곡식이 일렁였다. 그 물결 속에는 도윤의 젊은 날이 있었고, 가뭄을 이겨낸 밤이 있었고, 창고를 열던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이 마을은 지도 위의 작은 점이 되었다. 도시는 커졌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그러나 이 마을 출신 사람들에게는 늘 공통된 말버릇이 있었다. 이 선택이 내일엔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그 질문 하나가 그들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했다. 야담은 이렇게 끝난다. 내일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다. 두려운 내일을 본다면 오늘을 고치면 되고, 기쁜 내일을 본다면 오늘을 지키면 된다. 도윤은 신통한 능력이 없었다. 그는 다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떠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한 사람을 바꾸었고, 한 사람이 마을을 바꾸었고, 마을이 세대를 바꾸었다.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 그리고 오늘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진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말의 진짜 결말이었다.